안녕하세요. 예, 경영학과를 맡은 이인호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노무사 1차 시험 대비 경영학 과목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고,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마련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형태로 좀 말씀을 드릴 거면, 일단 경영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접근 순서,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 거고요. 이제 그런 접근 순서 하에서 어떻게 이제 노무사 1차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경영학을 공부하셔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드리면서 내용들을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일단 경영학을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는지를 얘기하기 전에 그럼 이제 이 경영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말씀을 드려서 이 경영학이라는 과목을 어떻게 접근하시는지에 대한 순서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순서를 이해하시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일반적으로 이제 경영학을 1차 시험 목적으로 공부하실 때 어떤 생각들을 제일 많이 하시냐면 경영학은 백과사전이야. 너무 범위 넓은 것 같고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 라는 말씀들을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근데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요. 이 경영학이라는 것을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과정들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이것저것 들은 얘기들을 가지고 경영은 밑에 과목들도 많은 것 같고 너무 광범위해 라는 생각들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본격적으로 경영학을 보시기가 좀 애매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 경영학은 어떠한 형태로 접근하시는 게 맞냐라는 건데 일반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경영학이라는 학문 안에는요 많은 분과학들,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목들이 이제 시험 범위로 도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 정리가 되셔야 되냐라는 건데 제일 먼저 소위 얘기하는 경영학 원론이라고 이야기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면 조금 유치한 얘기가 되긴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영어를 처음 공부하실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알파벳을 먼저 공부하셔야 되는 거죠. 알파벳을 먼저 외우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영어 공부할 때 알파벳을 제일 먼저 하시는 것처럼 경영학을 경영학을 하시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경영학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나 용어들을 먼저 익히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경영학 원론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경영학 원론이라는 것을 하시는 거고요. 그 이야기가 끝나면 이제 경영학이라는 학문을 연구하기 위한 방법론이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두 개의 방법론이 바로 뭐냐면 숫자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론과 숫자를 사용하는 방법론이 있어요. 그리고 숫자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론을 우리는 뭐라고 이름 쳐줄 거냐면 조직 행동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숫자를 사용하는 방법론을 예전에는 계량 경영학이라고 얘기했는데 요즘은 경영과학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조직행동론과 경영과학을 접근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위 이야기하는 경영학의 기본적인 분과학 4개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4개의 분과학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인적 자원 관리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다음에 생산 및 운영 관리라고 이야기하는 분야가 있는 거고요. 다음에 마케팅. 마지막으로 재무 관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경영학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분과학들이 돼요. 그리고 요게 끝나고 나면 마지막으로 뭐 보는 거냐면 소위 얘기하는 경영 전략이라는 것을 보는 거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경영학을 접근하는 기본적인 순서가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밑바탕으로 어떤 것들이 좀 깔리긴 하냐면 회계학과 경영정보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MIS라고 이야기하는 쪽이 기본적으로 좀 깔리는 구조를 가지고 오고요. 이게 전체로 경영학의 전체적인 그림이 돼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 순서대로 가시는 게 기본적인 순서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순서는요, 제가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순서는 절대로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경영학과를 운영할 때 그 경영학과는 분명히 교육과정,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 커리큘럼이 바로 이 순서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이건 교육과정 커리큘럼의 문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 이제 노무사 시험 대비로 하시는 목적이라면 교육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시험을 보는 것처럼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험을 가는 순서는 시험 목적상으로 경영학을 공부하시는 순서는 어떻게 가야 되냐라는 건데 이 순서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단 뭐만 좀 차이가 나는 거면 그 일반적으로 이제 교육과정상으로 얘기했을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경영 전략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맨 마지막에 경영 전략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경영 전략은요 경영학 전체를 좀 아울러서 그 전체적으로 시스템 접근법 하에서 움직이는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시험 목적상으로는요 이 경영 전략이 그렇게 고차원적인 것들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시험에서 물어보는 경영 전략은 경영 전략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들 또는 기본적인 방법들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얘를 맨 뒤로 빼서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 목적상으로는 어떤 순서가 더 적합하다고 보이자면 경영학 원론 얘기할 때 같이 경영 전략을 붙이셔도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경영 원론과 경영 전략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직행동론, 경영과학, 인적자원관리, 생산운영관리, 마케팅, 재무관리, 회계학, MIS 순서대로 가시는 게 가장 무난하게 시험 목적상으로 접근하는 경영학의 접근 순서가 되는 겁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경영학은 전체적으로 이런 생김새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는 여기에요. 물론 일단 아직 좀 더 다른 얘기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1차 시험에서의 시험 범위는 이 정도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많은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조금 이따가 좀 더 이제 범위를 좁혀드리는 말씀을 드리긴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경영학의 생김새고 경영학의 접근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경영학을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전체적인 이 그림에서 범위를 좀 줄여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건데 제일 첫 번째 그 경영학을 공부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공부법 하나는 뭐냐면요. 많은 분들이 이 경영학이라는 과목에서 어떤 생각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냐면요. 암기 과목이라는 생각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네. 근데 경영학을요 단순한 암기 과목으로 생각해 버리시면 정말 어려울 거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암기 과목이라는 생각을 좀 버리셔야 경영학이 오히려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져요. 그러니까 경영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그냥 일단 뭘 좀 해야 된다? 확실한 이해를 수반해야 되는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영학 외울 거 단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거짓말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분명히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 암기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너무나 그 분량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암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버리시고요. 일단 무조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공부 방법이 가장 좋긴 하냐면요. 그 일반적으로 어떻게 공부하시는 경우를 종종 보냐면요. 일단 교재를 보고 쭉 보세요. 그래서 한 페이지를 최대한 외우세요. 그리고 그게 안 외워지면 그 다음 페이지를 안 넘어가세요. 또는 뭐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페이지를 이해를 완전히 못하면 그 다음 페이지를 못 넘어가시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냥 그 어떤 게 밑바닥에 깔려줘야 되는 거면 다독이 깔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번 철저하게 보고 지나가는 것보다 반복적으로 조금 뎁스를 낮추고 반복적으로 보시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에요. 왜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요. 계속 반복해서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해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세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 경영은 다독의 의미로, 그러니까 많이 읽으시는 거, 회독수를 늘리시는 형태로 공부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한 가지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경영은 기본적으로 다독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독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무조건 외워야 된다는 생각은 일단 좀 버리시고 접근하셔야 되는 겁니다. 일단 그 다독을 통해서 뭔가 이해를 하시고요. 그 이해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 것들은 좀 외워가신 형태. 그게 바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공부 방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으면 어쨌든
요게 경영학의 전체적인 생김새라고 말씀드렸고요. 역시나 시각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것저것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시험 목적상으로 경영학을 공부하시는 이유는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목적인 거잖아요. 혹시 만점을 받는 걸 목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은 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합격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렇다면 공부하시는 관점에서 어떠한 형태의 접근도 필요할 것 같으냐면 전략적 접근의 형태도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전략적 접근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게 전체적으로 경영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각 분야들이요. 노무사 1차 시험에서 동일한 비중으로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그 노무사 시험의 특성상 한쪽 부분이 좀 많이 출제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상대적으로 출제 비중이 적은 쪽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노무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의 성향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성향들이 가지고 있냐면 그러니까 2차 시험이 법 과목하고 경영학 과목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 많은 분들이 그 숫자에 대해서 조금 거부 반응들이 강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좀 고려가 돼야 되겠죠. 숫자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으신데 숫자 무조건 하세요 라고 했으면 인풋 대비 아웃풋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조금 전략적인 접근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전략적인 접근을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면 지금 요 전체에서 이쪽은 거의 출제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도 돼요. 거의 안 물어봅니다. 더군다나 이쪽은요. 아까도 했지만 숫자를 사용하는 방법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시나 숫자라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거부 반응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으니까 이쪽은 거의 출제되지 않을 거고요. 그럼 이제 얘를 제외한 나머지가 거의 출제 범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어떠한 특성들을 가지냐면 여기요. 여기가 전체에서 한 적으면 50%, 많으면 한 60%의 비중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 시험을 좀 전략적 접근하는 관점이라면 얘네들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점수를 더 많은 부분들을 얻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나 요 꼭지는요. 사실 뭐하고도 관련돼 있어요. 여러분들 어차피 1차 시험만 보고 끝내실 거 아니잖아요. 1차 시험 합격하시면 분명 2차 시험까지 가셔야 노무사 시험에 합격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3차가 있긴 하지만. 그러면 당연히 2차 시험을 염두에 두시는 관점으로까지 접근하면 얘네들은 너무나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꼭지가 1차 시험 목상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꼭지가 된 거고 그게 한 50에서 60%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나머지가 40에서 50 정도의 비중이 된다는 건데 그랬을 때 어떻게 접근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거냐면 역시 이제 기출문제들을 분석해보면 그 출제자들도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는 거긴 한데 상대적으로 어느 쪽에 대한 출제 비중이 좀 떨어지긴 하면 이쪽에 대한 출제 비중이 떨어지긴 해요. 그리고 역시나 출제다 하더라도 숫자를 다루고 있는 문제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시는 거거든요. 근데 또 한편 다행은요. 이쪽에 대한 기출문제들 보면 계속 유사한 것들만 물어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소위 아웃라이어 좀 특이한 문제들이 몇 문제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가져가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냐면 이쪽은 기출문제 중심으로 정리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출문제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보고 그 기출문제와 관련된 뭐 이론적인 측면만 살짝 좀 정리하고 가시는 형태의 접근법이 가장 효율적인 접근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다. 얘도 역시나 기출문제들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맞는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그랬을 때 얘와 얘도 그러면 기출문제 중심으로 가져갈 것이냐 그랬을 때 이쪽은 기출문제 중심으로만 가져가기가 조금 불안합니다. 왜냐면 그 기출문제들 보면 얘네들은 그 전체 뭐 재무관리 회계학 MIS들 중에 특정 부분들을 물어보고 있음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쪽은 문항수의 많고 적음을 떠서 특정 부분에 몰려서 문제가 물어봐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얘네들만 봤을 경우에는 맥시멈 60%밖에 안 되는 거고요. 60%만 가져가시긴 좀 불안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얘 중에 조금 추가적으로 정리했을 때 노무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성향을 고려했을 때 그나마 어느 쪽이 더 접근하기가 좋으실 거면 이쪽이나 이쪽이 접근하기가 더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역시 숫자를 다루는 문제고 이쪽은 컴퓨터를 다루고 있는 문제니까 그냥 기출문제 중심으로 정리를 좀 하시는 거고 이쪽이요. 이쪽은 조금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내용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전체 경약에서 어느 쪽을 중심으로 가져가시는 거면 일단 이쪽이 주가 되는 거, 이쪽이 주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추가적으로 조금 간단하게 내용들을 정리하신 형태로 준비를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무관리, 회계학, MIS 정도는 기출문제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게 바로 이제 전체 경영학에서 노무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전략적 접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 또 할 건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어떠한 내용 한 가지 얘기할 거면,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기반해서 여러분들 이제 경영학을 공부를 하실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거냐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시험 목상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냐면, 수험생 입장에서 공부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수험생 입장에서 공부를 하신다는 얘기는 출제자가 문제를 낼 거고요. 그 문제를 어떻게든 맞춰야지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거고요. 그건 사실 어쩔 수 없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조금 공부하시면서 그 마인드 컨트롤을 좀 바꿔보세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출제자가 된 문제를 풀어야지가 아니고요. 내가 이 내용을 공부해서 출제를 해야지. 다시 해서 출제자 입장에서 공부를 하시는 마인드 컨트롤 좀 해보세요. 그리고 이게 되면요. 훨씬 내용들이 더 잘 들어와요. 왜냐면 그냥 풀어야지라는 입장이 아니라 내야지라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어떻게 흡수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감들이 좀 생기는 거고요. 그게 익숙해지면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냐면요. 문제가 보이세요. 어떤 문제가 나올지가 보이기 시작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한 문제긴 하지만 수험생 입장에서 그냥 끝까지 공부하시기보다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해야 된다라는 출제자 입장에서 공부하는 마인드 컨트롤을 가지고 조금 공부하시면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경영하게 된 체계와 내용들을 빨아들이실 수가 있을 겁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정도가 이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전체적인 공부방법 3가지 정도가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지을 거고요. 네, 모든 분들의 건승과 합격을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